판빙빙부터 먼저 얘기하겠는데, 최근에 판빙빙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외에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질 텐데, 이 판빙빙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라는데 앞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묶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움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그 문 정권 자체가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서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다음번에 하는 그 김기사 아침에 방송에서도 왜 제가 이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엮어서 잠깐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판빙빙이 사라졌었죠. 그랬는데 그 판빙빙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려면요, 예전 스캔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떤 그 멋진 신세계라고 그 블로그에 보면은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뭐 중국 최고 인기 배우 판빙빙 왕치산 서기에게 성상납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왕치산이 누구냐면은 그 시진핑이의 오른팔 2인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이 그 종래에 그 규칙을 깨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네 그 상무회의 일원으로 삼았거든요. 원래 그런 사례가 중국에 없었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관례상으로 이제 원로로 빠져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실세로서 정치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진핑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진핑에게는 이 왕치산의 그 든든한 배후, 그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지금 현재 그 중국 모택동 일에 장기 집권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강력한 후원 세력인 그 뒷받침이 바로 왕치산입니다. 그리고 이 왕치산은 누구랑 연결되느냐? 예전에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때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그때 그 하이난 항공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치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빼고 예전에 제가 했던 아시아 기내식 사건에 대한 걸 한번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이 왕치산과 그 판빙빙이 내연 관계였다라는 폭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그죠, 꾸어 원구이, 꾸어 원구이라고 해서 지금은 미국으로 망명한 그 옛 그 중국의 그 부동산 부자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전 이 사람 트위터 친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물어보고 하는데 재밌는 얘기 참 많이 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미 예전에 그 판빙빙과 왕치산이가 내연 관계에 있다는 걸 폭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판빙빙이가 이거는 가짜 뉴스다,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한창 스캔들이 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포인트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꼬 원꾸이가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판빙빙이 그 성상납을 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왕치산이의 재산이 미국에 있는데 이게 그 판빙빙의 명의로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근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원래 중앙아시아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비에트 문화권의 전통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비에트 구역, 그러니까 구소련권 국가들의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의 재산을 응닉하기 위해서 그 첩을 두는 제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을 통해서도 재산이 있지만 그 자기가 부정부패로 모은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자기적 명의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내연 관계를 만든 다음에 그 내연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가지고 대리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판빙빙이 공교롭게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왜 그러느냐? 이 구소련권 국가에서 보통 공산당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내연녀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신을 묻힙니다. 근데 그냥 감시 묻히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위장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 판빙빙의 남편도 실질적인 남편이 아니고 관리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빙빙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아니면은 그 자기 재산을 어떻게 삥땅을 치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왕치산의 자식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안전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담보가 뭐가 됩니까?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한 그 위장 결혼이라든가 그리고 그 위장 결혼을 통한 그 재산의 은닉 이런 것들은 유라시아에 있는 구소련권 정치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꼬엉꾸이가 얘기한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빙빙에 관련된 모든 게 사라지고 있다. 그 태국에서 찍었던 그 각종 광고, 그 다음 중국 내에서 여러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판빙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도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의 CCTV나 인민일보 같은 이런 모든 매체들은 다 정권의 나팔수입니다. 즉 정권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함부로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판빙빙이 이면 계약을 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중국 매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 불가능한 일이니까. 시진핑의 집권 시기에 판빙빙이를 까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판빙빙의 문제가 아니라 왕치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치산을 건드리면 결국 누구한테 간다? 그 영향이 시진핑에게 갑니다. 따라서 건드릴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판빙빙을 건드리는 거 보고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아,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고 있구나예요. 왜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판빙빙이의 비리를 터뜨리고 싶은 사람은 절대 시진핑 주변에 인맥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 시진핑 집권 하에 있는데 시진핑 지지 세력이 판빙빙을 건드릴 리가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그 시진핑이 하고 있는 그 반부패 전쟁의 선봉장인 왕치산의 내연녀를 건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뉴스는 누가 터뜨렸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 장택민 계열에서 했을 겁니다. 왜? 장택민 계열은 시진핑 계열에게 엄청 지금 까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죽고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구도라면은 지금쯤 시진핑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에 장택민 계열은 힘을 잃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이게 중국 매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중국 권력 내부에서 시진핑이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시진핑이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힘을 얻었답니다. 그랬으니까 중국 매체에서 이게 보도가 됐겠죠. 라고 저는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그 판빙빙이가 잡혔다는 그러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여러 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 여러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판빙빙이가 LA 공항을 통과했다. 왜? 거기 지문이 남았는데 그게 판빙빙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판빙빙이는 그때 당시에 여러 비리 사건 때문에 공안의 조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출국이 됐기 때문에 LA 공항에 지문이 찍었겠죠. 하여튼 그러한 하나의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출국 못하고 바로 중국에 잡혀갔다는 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신문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가설을 어떻게 잡았느냐? 판빙빙이는 확실히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문이 찍혔다고 하니까. 제3자가 남의 지문 찍고 나갔을 리는 없어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분명히 판빙빙은 LA 쪽, 즉 미국으로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잡혀간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양쪽 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잡혔다는 설과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설을 두 개를 다 취합해서 전 중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중에, 여러 소문 중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요. 어딨냐. 그렇지. 판빙빙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물론 같은 영화계의 선후배 관계니까 성령한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97년도에
그 홍콩이 반환되던 시점에 많은 홍콩의 배우들도 그 캐나다로 망명을 갔습니다. 옛날 때 그 553 감독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주윤발 뭐 많은 그 당시 홍콩 르와르 영화를 했던 그쵸 어렸을 때 맨날 그거 보고 맨날 이쑤시개 입에 꽂고 비비탄총 쌍권총 들고 막 그 긴 바바리 코트 입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홍콩이 반환되면서 많은 홍콩의 예술인들이 캐나다로 망명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홍콩 배우뿐만 아니라 탕웨이라 그래서 심지어 중국 대륙 출신 영화 배우들조차도 뭐 그 당시에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으로 적을 옮기면서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연예계 사업이 그 탄압을 받는 게 두려워서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그때 성룡이 어땠느냐? 성룡은 국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룡은 그 당시에 홍콩에 그대로 머물렀는데 성룡이 그 이후에 했던 언사를 잘 보면요. 제가 홍콩인이었다면 성룡을 배신자라고 느꼈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고 옛날 2008년도 그 북경올림픽이 결정됐을 때 북경에서 그 환영 퍼레이드가 열릴 때에도 그때 당시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러면 2001년이나 2002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북경에 있으면서 그 환영 행사하는 거를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크게 퍼레이드 하면서 북경올림픽이 확정됐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첫 개막식 때 성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룡이다 하고 딱 봤는데 이 성룡이 광동어를 쓰지 않고 북경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이하다 그랬어요. 원래 보통 홍콩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어갖고 광동어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북경어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도 좋아요. 왜냐면은 원래 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하니까 홍콩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북경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룡이 첫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 북경어로 뭐였느냐? 我是中国人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인으로서 이 북경 올림픽이 결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 새끼 왜 이러나 그랬어요. 이 홍콩인인데 그 정도로 홍콩 사람들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제가 물론 홍콩 사람은 아니지만 홍콩 사람이었다면 그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화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영상 그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저 그때 보기만 했었어요. 그게 인터넷상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막 그러면서 막 중국을 빠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저 새끼 변했다 막 이런 생각 했어요. 사실 그 시점부터 제가 성룡 영화를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룡이 97년도 홍콩 할양 이후에 다시 홍콩 반환 이후에 성룡이 계속 중국 정부 통치하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영화 활동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홍콩은 누구의 지원을 받은 거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건 중국 공산당 중에 누구의 지원을 받았겠어요? 장택민입니다. 장택민 계열에게 지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판빙비가 망명을 할 때 성룡이 도와줬다는 루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룡은 강력히 부인을 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소설을 써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소설이 가능할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저는 그 기사들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을 듣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짜맞춰 보느냐. 판빙빙이는 왕채산의 내연녀인데 장택민 계열의 반대파들이 즉 시진핑의 반대파들이 시진핑이가 대중 무역전쟁에서 계속 실패하면서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내부 엘리트들의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때 장택민 계열의 이 반대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왕채상과 판빙빙 간의 내연관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각종 부정, 부패, 비리 사건을 터뜨리게 유도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언론 매체에 그것이 방송이 나가자 판빙빙이는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로 해외로 도주를 했다. 도주를 했는데 이 도주를 성룡이 도와줬는데 성룡이 도와준 그 배후에는 장택민 계열이 있다. 즉 판빙빙이가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결국은 성룡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LA 공항에 분명히 판빙빙의 지문이 찍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중국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는 바로 그러한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빙빙이가 미국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은닉처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해요. 그리고 그 알려진 정보를 다시 또 의도적으로 시진핑 계열의 공안에게 던져준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안이 가서 그 판빙빙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왜? 미국에 넘어갔으니까 미국에서 판빙빙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겁나는 게 누굽니까? 시진핑과 왕치산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판빙빙을 잡아서 중국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럼 미국은 만약에 이거를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때 당시에 판빙빙을 잡지 않고 놔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미국 정부부 내에서도 판빙빙을 놓아주는 게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시진핑이를 엄청나게 트럼프에게 많은 양보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판빙빙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시진핑이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까이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판빙빙이는 중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나갔다가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썰은 제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배후, 그 다음에 판빙빙의 배후 세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증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예요. 결론은 어쨌든 판빙빙이는 중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죠. 어디 있느냐? 여기 나오죠. 판빙빙은 집에 있다. 107일 만에 소식이 전해졌다 해가지고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앞으로 판빙빙이는 영화 배우로서의 생명은 끝났답니다.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판빙빙이는 정치, 이 권력자들 간의 암투 속에서 제가 봤을 때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미인방명이라고 속담이 이 판빙빙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판빙빙이랑 같이 포토조에서 사진을 찍었던 중국 여배우들은 죄다 올킬 당했거든요. 그 정도로 판빙빙은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참 한때 시진핑 권력에 줄 서가지고 영화를 누렸었지만 이 여자의 운명이 이렇게 미중 무역 패권 전쟁 속에서 이렇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판빙빙의 운명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났는데